2020년 벌써 7월 21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6시 반쯤 출발했나요? 방우제를 출발해서 성남에 가서 늘 요즘 같이 여기를 잘 도와주시는 섬능보살 법성왕보살님 내외와 묘손보살하고 만나서 즐거운 남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 2시쯤 지리산 연곡사 전남구례죠. 들려서 들어가서 이곳 저곳 살펴보고 주지스님 안내로 대적방전 안에 그렇게 제가 자주 가도 모르고 있었던 얘기를 또 주지스님이 연곡사의 제비연 스토리를 살려서 천장에 제비가 박씨 물고 오는 것도 호박씨 물고 오는 거, 한쪽엔 금덩어리 물고 오는 거를 만들어서 새겨서 달아놨더라고요. 그 스토리도 또 재밌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연곡사의 새로운 스토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음전에 흔히 요즘 절들이 FRP로 그냥 쭉쭉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천불전을 일일이 다 손으로 깎은 것이고, 나무에 또 푸른 총의 관음, 백의 관음, 또 자색 옷을 입은 관음으로 해서 각기 5가지 수인이니까 아주 다양한 얼굴들이죠. 거기에 또 다른 세계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사람들을 새겨놓은 것도 있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누각이 삼홍루라는 이름을 왜 붙이게 됐는지 남명조식의 시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남명조식이 이 피아골에는 가을에 셋이 빨갛다 그랬답니다. 단풍이 빨갛고 그 단풍에 비친 물이 빨갛고 거기에 취한 사람들의 얼굴이 빨가서 삼홍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주의스님 부임해서 그 누각의 이름을 삼홍루로 지었다고 이런저런 하여튼 설명 많이 들었고, 어제 아침에 그저께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엔 일어나서 새벽 예불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 주스님이 연곡사 부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죠. 전체 다는 가장 아름답다는 국보 53호가로 지정되어 있는 동부도, 요즘은 동승탑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 차례 가서 주지스님 말씀을 듣는데 또 이제까지 또 모르고 있던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현미경을 갖다 대야 보일 것 같은 걸 사진으로 해서 보니까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또 설명을 해서 일행들하고 같이 하고, 본래 일요일 하루 더 묵기로 했다가 이왕 멀리 왔으니 더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남해군으로 가서, 남해섬으로 가서 화방사, 용문사 돌리고 남해 명물이라는 뭐죠? 멸치회, 집에 가서 멸치회 무침과 멸치 쌈밥으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직장을 퇴직하고 거제에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 후배도 볼 겸 여러가지 해서 거제도로 가서 해물탕으로 멋진 저녁을 하고, 호텔 6출짜리 호텔에 5층에 방을 2개 빌렸는데 전체 호텔에 투숙객이 우리 4명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프론트에도 사람이 없고 아침에 계산하십시다 하고 연락이 와서 선문 형님이 가져간 기타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맥주 마시며 11시간 넘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텔방에서. 그것도 바다가 내려다 보인 방인데, 야,
우리는 좋았지만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이튿날 아침에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관광객이 움직이질 않아서 이제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개 승용차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만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펜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와서 밥도 각자들 해먹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같은 숙박업소들이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응 기간인데 어떻게 적응을 해서 살아남을지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올라와서 푹 쉴라 그랬는데 또 성격상 푹 쉬진 못하고 일거리 처리해줘도 몇 군데 처리해주고 이번 여행 갔다 온 얘기를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올려놓고 이랬습니다. 그리고서 저녁엔 변함없이 조격하면서 이광수의 소설, 장편소설 사랑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 읽으면서 받은 몇 군데 소설 읽으면서 자꾸 빛을 쳐서 기록해 놓은 게 드문데 어제 사랑의 2군데를 올렸어요. 거기 이광수가 인용한 말에 그 주인공인 의사 안빈이 이렇게 영명수선사, 영명연수선사입니다. 말에 고기를 씹을 때 그 맛이 나뭇개비와 다름이 없거든 고기를 먹어도 좋다. 젊은 여자를 품을 때 그 촉감이 시체를 품음과 다름이 없거든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하여도 좋다 하는 말을 생각하고 지금의 제 마음을 반성하여 보았다. 그 사모에서 간호사로 들어온 순옥을 생각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일기에다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나뭇개비와 다름이 없는데 그 고기를 왜 먹고 그 촉감이 시체를 품은 것과 같으면 무엇하러 그 여자를 가까이 하는가. 나 같으면 그런 고기 먹지 않고 그런 여자는 아예 근처에 두지를 말지 이랬습니다. 뭐 괜히 딴지 걸어본 거죠. 영명선사의 의도가 뭔지도 잘 알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간호사 순옥을 짝사랑해서 찾아온 병원까지 찾아와서 의사한테 따진 허영이라는 사람한테 순옥이 아주 매몰차게 대해서 보내죠. 그러고 났더니 의사 안빈이 순옥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이라고 하는 말에 있는 잘못보다도 잘했다고 하는 말에 있는 잘못이 더욱 크고 무서운 것이란 말이야. 아까 한 말로 보더라도 허영 씨가 한 말은 누가 들어도 경우 없는 말이지 무지한 말이고, 그렇지만은 그 말은 마치 빗나간 화살 모양으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은 순옥의 말은 경우가 바른 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허영 씨의 가슴에 박혀서 아픔을 주고 피를 흘렸단 말이야. 이를테면 허영 씨는 함부로 팔다리를 휘둘렀지만 순옥이 몸에는 핥힌 자국 하나도 안 나고, 순옥이 말은 비단 헝겊으로 싼 것 같았지만 허영 씨를 만신창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요긴한데야. 바른 말 하노라는 것이 악업을 짓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거든. 생각을 해보아요. 오늘 순옥이 말을 듣고 돌아간 허영이란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나. 그가 제 잘못을 생각해서 이것이 다 제가 받을 당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야 문제가 없지만은 어디 사람이 그렇게 현명한가. 다들 나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제가 당한 아픈 것만을 생각하거든. 지금 허영 씨도 순옥이 말에서 받은 상처가 아프고 쓰릴 터이지. 그 아프고 쓰린 것을 몇 갑절해서 순옥에게 돌려보내고 싶을 테지. 이리해서 세상의 악의 씨와 원수의 씨가 끊어질 줄을 모르고 눈사람 모양으로 굴러갈수록 더욱 커진단 말이야. 그런 줄 아시오? 이광수가 소설 등장인물 통해서 한 얘기인데 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
바른 말을 한다고 누구에게 지적을 하고 글로도 쓰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맞아. 내가 그렇게 꾸며낸 말이 상대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원한을 품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화가 씩씩 났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읽을 적엔 이런 대목이 하나도 안 들어왔겠죠. 전체 스토리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요즘 아마 이렇게 딱 부러진 말을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죠. 굳이 이름을 들지도 않겠습니다. 실은 2015년에 있는 앵무새 이야기에서도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어제 영상편지 99번째 제목을 나라의 강약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도에 달려있다 이랬습니다. 애민자 강, 이 강악하고 쓸지 강하고 같은 뜻입니다. 불애민자 약,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자는 강하고 불애민자,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약하다. 순자 의병편에 나온답니다. 의병은 의병 승병할지 의병이 아니고 군사력에 대해서 논의함, 의논할지 의자입니다. 모라시데스가 위정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는 강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약하다. 국가의 강약은 민심을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2015년 8월 28일에 차라리 백성,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저 위에 계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면 다행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무척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축제에만 신경을 쓰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사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쁜 지도자들이 선한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 나라가 강할 수가 있는가? 설사 나라는 없어서 나라는 강하지 않더라도 그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컸겠는가? 우리가 가까운 세월에도 많이 겪었죠. 동포를 아낀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고 이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것이고 회사나 종교 조직도 그럴 것이고 자기 위세 부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보약 먹어가면서 가족들은 힘들게 하고 이번에 어떤 사람도 그랬던데 빚만 남겨뒀다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영상 편지를 띄웁니다. 또 잘 놀아다니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내일은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려 잠깐 들리고 또 우연히 제 글을 접한 스님께서 꼭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것도 그 글은 2007년 이 무렵에 쓴 글들인데 그걸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당신이 이번에 어디 글 쓰는데도 많이 인용을 하고 참고가 됐다고 하면서 꼭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들르기로 했습니다. 아마 가면 머리도 깎고 오래간만에 그래서 내일 아침엔 또 수염을 깎게 됩니다. 요즘 귀찮아서 자꾸만 서울 가는 날만 수염을 깎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번째 영상 편지를 마칩니다. 내일은 100회 기념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랜만에 또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는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